다음은 자율주행차 정부 정책 및 주요 R&D 현황에 대해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서재영 PD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서재영 PD님은 27년 동안 현대자동차부터 태성전장, 연구소장 등을 재직을 하셨고 20여 종의 스마트카의 전장품을 개발과 양산에 성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산업부 자율주행차 분야의 정부 R&D를 기획부터 성과 창출까지 전 주기를 관리하는 프로그램 디렉터로 근무 중에 계십니다. 그리고 산업부 주관, 과기부, 국토부, 경찰청과 함께 1.1조 원대의 대형 정부 R&D를 총괄 계획하며 예비 타당성을 통과하여 21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해 하셨습니다. 그럼 서재영 PD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PD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율주행차 PD로 근무 중인 서재형입니다. 오늘 그 발표는 자율주행차의 정부 정책과 주요 R&D 사업에 대해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그 자율주행차의 정의와 발전, 그다음에 현황, 그다음에 기술 현황, 그리고 이어서 이제 정부 정책과 주요 R&D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차에 대한 정의는 지금 현재 국토부의 법령인 자동차관리법에서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언급을 하였고요. 그래서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부분 자율주행차와 완전 자율주행차로 구분해서 지금 법령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 올해 그 정부 R&D 규제 개선 로드맵을 다시 개선해서 법령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더 차근차근 시대에 맞게끔 수정해서 그 업그레이드할 예정입니다. 크게 보시면 그 레벨 그 0부터 2에 해당된 부분 자율주행차에 대한 부분과 본격적인 자율주행차라고 언급될 수 있는 레벨 3 이상에 대한 부분들로 구분되어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차의 간략하게 그 이해도를 돕기 위해서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는 사람하고 동일하게 사람의 눈으로 사물을 인지하고 뇌로 판단하고 손, 발로 차량을 제어하는 이런 구조가 실제 차량에 접목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사람 눈에 해당되는 인지에 관련된 부분들은 실제로 주변 차량들이나 보행자들을 인지하는 이런 데 그 능력이 필요한 부분이고, 거기에 관련된 주요 기술들은 자율주행차의 3대 핵심 센서인 영상이라든가 레이더, 라이다 이런 부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지만 앞으로 레벨 3나 레벨 4의 시대에 대해서는 이제 GNSS, 측이나 이런 부분들의 기술들이 같이 접목되고, 또한 통신을 통해서 실제로 인지력을 넓히는 이런 단계로 확대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고요. 사람 뇌에 해당되는 그 판단에 대한 영역들입니다. 기존에는 수치적으로 연산했던 그 프로세서가 그 자율주행차의 컴퓨팅 플랫폼의 레벨 2에 적용이 됐다라면 앞으로의 시대에는 더 복잡한 자율주행차 주행 환경에 따라서 대응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에 대한 기술들이 접목이 되고, 그런 인공지능에 들어가는 컴퓨팅 플랫폼이 실제로 자율주행차의 판단에 대한 영역을 주관할 거라고 예측하고 있고, 사람의 손발에 해당되는 제어에 관련된 부분들도 실제로 기존에 차량에 사람이 운전하면 동작했던 제어기, 그다음에 제동기가 있었지만 이런 부분들을 기계가 담당하게 됨으로써 실제로 이 부분들을 수행하는 기술들이 같이 고도화돼야 된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그 사람의 힘을 어시스트했던 영역에서 실제 기계가 차량을 제어하는, 사람의 판단에 따라서 제어하는 이런 식으로 구성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율주행차 정의와 발전에 대한 부분들은 그 표준에 따라서 SAE J3016 표준에 따라서 구분을 0에서 5단계로 구분한 상태이고, 이 부분에 대한 구분이 전 세계적으로 공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지금 시장 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레벨 2에 대한 부분들이 현재 시장에 많이 런칭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 HDA라고 해서 하이웨이 드라이빙 어시스턴트라든, 그리고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이런 부분들은 레벨 2에 해당되는 영역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실제로 사람의 조향과 속도의 힘을 제어를 좀 도와주는 이런 형태라고 봐주시면 되고, 이제 본격적인 레벨 3에 대한 그 자율주행차는 올해 혼다
에서 발표됐던 저속에서 레벨 3에 대한 부분들이 발표됐고 예전에 독일에서 한번 런칭됐다가 지금은 내년으로 연기됐고 그다음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 22년 말경에 HDP라고 해서 하이웨이 드라이빙 파일럿이라고 해서 고속도로의 저속에 관련된 부분들의 자율주행차가 시장에 런칭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고 이런 레벨 3에 대한 부분들이 한 수십 초 동안 운전자가 주행을 안 하고 차량이 운전하는 이런 영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장이 점점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아마 2020년 중반 때쯤에서는 레벨 4에 대한 부분들이 상용화된 차량에 적용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저희가 중요한 자율주행차의 레벨 3와 4에 대한 부분들을 레벨을 좀 구분을 돕고자 잠깐 중요한 지표를 하나 말씀드리면 기존에는 그 차량이 운전자가 그 차량 제어권을 차량에서 줘서 차량이 제어하다가 늘 운전자는 주시하고 있다가 차량에서 운전 제어권에 대한 부분들을 운전자한테 이양을 했을 때에 이때는 차량이 그 운전 제어권이 운전자한테 넘어가는 이런 구조였지만 레벨 4에 대해서는 실제로 차가 그 주행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그래도 사람한테 제어권을 넘기는 게 아니라 실제로 차가 스스로 멈추거나 아니면 갓길에 제어를 하거나 이런 폴백이라는 상황에 따라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냐 안 갖췄냐가 레벨 3와 4에 대한 가장 중요한 기술적인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자율주행차의 산업 현황은 지금 여태까지 자동차 산업의 전반적인 자동차 산업이었다면 이제는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술의 부분들이 ICT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융합이 되고 통신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도로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들어와서 실제로 자율주행차의 영역이 자동차의 그 ICT 영역이 흡수가 되고 그리고 전통적인 이런 자율주행차의 산업은 실제 자동차 안에만 산업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산업 이런 차량 공유 그다음에 그 대중교통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 교통약자 지원 이런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확대되는 이런 시장 패러다임의 급변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센서에 대한 부분들도 기존의 센서를 여러 개를 달지만 실제로 인프라의 협조를 받아서 좀 더 안전적이고 센서의 개수도 줄여서 경제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금 인프라를 활용하는 이런 패러다임이 그 반영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차 산업 규모입니다. 실제 자동차 산업은 현재 9,500만 대 전 세계 신차가 나오고 있지만 앞으로 차량 공유 시대고 그 차량을 대한 판매 대수가 아마 예측컨대 한 1억 대 그러니까 거의 그 큰 시장 규모가 차량 자체의 시장 규모가 늘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자율주행차의 기능에 대한 부분들은 급격하게 운전자들이 적용을 해서 실제로 자율주행차를 적용하는 차량들이 훨씬 더 많아질 거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친환경차 같은 경우에 그 4%에서 지금 현재 8%까지 증가되고 있는 부분들의 그 문제점이 이제 가격적인 문제점이 좀 먼저 소비자한테 다가가지 못하고 사지 못하는 부분이 발생하는데 자율주행차에 대한 부분들의 기능을 적용했을 때의 가격은 실제로 지금 현재 레벨 2 같은 경우에 한 100만 원이지만 레벨 3가 됐다고 해서 크게 올라가는 추세는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 소비자들은 많이 자율주행차의 기능을 채택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차의 발전 방향도 이제 여태까지는 자동차 영역에서 실제로 영역을 확대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율주행차 기술 발전 방향도 레벨 2에서 레벨 3로 넘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레벨 4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레벨 2가 갖고 있는 한계, 레벨 3가 갖고 있는 한계 이런 부분들이 뭔지 판단하고 그런 난제적인 상황에서 그 기술을 달성을 해서 그런 기술들이 이루어졌을 때에 레벨 3와 레벨 4가 달성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고 또 하나 레벨 4만의 영역도 또한 레벨 3만의 영역도 실제 ODD가 넓어지기 위해서 주행 가능 영역이 넓어지기 위해서는 실제로 그 난제적인 기술들을 해소하는 기술들이 같이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차로 신호등이라든가 야간 우천이라든가 그다음에 시내 도로 왔을 때 교통경찰관의 인지라든가 그다음에 그 고가 도로 같은 경우에 그 센서가 동작시키기 그 어려운 이런 영역들이 있습니다. 이런 난제적인 상황에서 차량은 운전자한테 제어권을 넘기려고 하는데 이런 차량들이 기술적으로
그 고도화가 되면 운전 제어가로 계속적으로 차량이 주행하면서 이런 그 연속적인 그 자율주행차가 구현될 수 있는 시대가 올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정부에서는 이런 난제적인 기술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중점적으로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부 정책도 여태까지는 자동차 영역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도해서 진행했습니다. 그 부분들이 이제 사고 없는 차량이라는 타이틀로 해서 액시던트 프리라는 타이틀로 해서 산업부가 주도적으로 진행했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통신이라든가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 법제도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기술이 고도화가 되고 체계가 완비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산업부와 과기정통부와 국토부와 경찰청이 같이 합력해서 자율주행차의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고 이런 그 저희들이 지원을 통해서 실제 주력 산업,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주력 산업인 자동차 산업의 기술을 고도화하고 새롭게 발생되는 그 신인 서비스 시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그 올해부터 작년 12월부터 정부에서는 중점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빅3라는 영역을 구분하였습니다. 그래서 빅3는 이제 미래차, 그다음에 반도체, 바이오 이 세 개에 관련된 부분들은 국가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특별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정책적으로 계속 그 미진한 부분들을 보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저희가 이제 21년 4월에 이제 미래차에 관련된 부분들 특히 미래차 중에서도 친환경차와 자율차로 구분하고 있는데 자율주행차에 관련된 기술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방향, 전략을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더 추가적으로 아마 가을쯤에 한 번 더 그 정책적 안건이 그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빅3의 안건 중에서 나왔던 자율주행차에 관련된 주요 기술에 대해서 전략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6대 기술 분야인데 1대와 2대의 미래차의 부분은 전기차의 배터리나 수소차의 스택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빼고 3대인 자율주행차 통신 시스템입니다. 통신 시스템은 주로 리딩하는 그룹은 과기정통부에서 리딩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들은 이제 완전 자율주행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커넥티드카의 기술을 확보하자. 그러니까 커넥티드카 같은 경우에 5G 기반이 완성되어 있지만 자동차에 적용돼서 V2X라는 Vehicle to Infra라든가 Vehicle to Vehicle 그리고 Vehicle to Grid 이런 데에 대한 통신 기술들은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본격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고 그리고 또한 이거에 관련된 R&D도 저희가 보시면 이제 중기 R&D에 보시면 5G, V2X에 관련된 부분들을 기술 확보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6G에 관련된 부분들의 기술이 추진 중에 있는데 6G가 추진 중에 V2X에 관련된 부분들을 같이 병행을 해서 실제로 자율주행차를 그 통신에 대한 부분들을 고도화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반도체인데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에 지금 그 쇼테이지가 나고 실제로 공급망에 대한 흔들림 때문에 지금 현재 자동차의 그 성장이 약간 생산이 조금 지연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정부에서 이에 따라서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기술 자립화를 위해서 저희가 정부 R&D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중기 과제로 보시면 저희가 차량용 반도체의 수요 연계형 그 차량용 반도체를 지원할 예정인데 차량용 반도체는 지금 현재 자동차의 적용 기준이 한 2% 정도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 차량용 반도체가 차지하는 그 자율주행차의 시대에는 반도체를 확보해야 된다라고 예측해서 우리나라 전체적인 기술 고도화를 위해서 단계별로 이제 최소한의 특수 목적용 차량용 반도체를 1단계로 진행을 하고 더 나아가서 장기적으로 그다음에 범용, 그다음에 고신뢰성을 만족하는 차량용 반도체의 기술로 단계별로 지원할 예정이고요. 장기적으로는 보면 인공지능에 관련된 그 컴퓨팅에 적용되는 탑재되는 인공지능 반도체라든가 거기 인공지능 가습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반도체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자율주행차 센서입니다. 지금 현재 그 차량용 센서는 아까 그 자율주행차에서 인지에 관련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인지 판단 제어의 구성으로 보면 인지에 해당된 차량용 센서에 대한 부분들이 정부에서 가장 육성하기 위한 중소기업이라든가 중견기업들이 중점적으로 들어와야 될 영역이고 기술을 들어와야 될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지원하고, 판단에 관련된 그 차량 경로를 예측하는 부분들은 대기업 위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기업들이 스스로 잘할 수 있게끔 저희가 그 특별히 재원을 많이 투여하지 않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량 센서에 대한 부분들은 지원할 예정인데, 실제로 카메라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5개 정도가 지금 자율주행차를 목적으로 다 장착돼 있습니다. 전방을 인식하거나 그다음에 그 어라운드 뷰를 보기 위한 카메라, 이런 4개의 카메라 5개가 구성돼 있다라면 앞으로는 측후방, 그다음에 후방, 그다음에 이런 실내의 탑승자 이런까지도 확대돼서 한 8개에서 9개의 카메라로 늘어날 것이고, 레이더에 관련된 부분들 지금 현재 전방에 하나, 장거리용 하나, 측방에 2개, 그러니까 사각지대를 감지하기 위한 레이더 2개를 장착했다라면 이제 앞으로는 실제로 코너에 관련된 레이더가 더 촘촘히 장착이 돼서 차량 전체적인 그 센싱을 할 수 있게끔 레이더가 장착될 예정이고, 이렇게 장착되는 목적이 실제로 고속의 자율주행차뿐만이 아니라 시내에 들어와서도 주변의 물체를 인식하기 위해서 레이더의 개수도 늘어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라이다도 지금 현재는 장착되진 않았습니다. 지금 시범용으로 그 루프에 장착돼서 돌아가고 있는 라이다는 이제 차량용의 상용화 제품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차량용으로 들어왔을 때는 실제로 레벨 3에서는 전방을 보는 2개, 그다음에 나중에는 5개까지도 늘어나서 실제로 차량에 장착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차량의 센서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이 고도화되기 때문에 그 산업부에서는 특별히 차량용 센서에 대한 부분들을 집중 지원하고 있고, 이래서 그 뒤에서 말씀드릴 자율주행차 기술개발 혁신 사업의 그 차량용 집중적인 차량용 센서인 그 지원했던 가변 초점 카메라 외에 대한 기술들을 계속적으로 그 지속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들은 21년에 과제가 런칭돼서 진행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차량용 센서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 진행되고 있다라면 중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사람보다도 인지력이 뛰어난,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없는, 사람이 감지하지 못하는 그런 센서까지도 차량에 장착돼야만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안전한 차량을 제공할 것이고, 그런 안전한 차량이 만들어졌을 때에 실제로 자율주행차 시대가 도래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부분은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지금 현재 자율주행차를 사고 있는 사람들은 혁신적 소비자라면 앞으로의 자율주행차의 보편적인 대중화를 위한 보편적 수용자, 그다음에 보수적인 사용자들도 쓰기 위해서는 내가 운전하는 것보다 안전한 자율주행차가 마련이 돼야지만이 자율주행 시대가, 진정한 자율주행차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그런 그거를 담당하기 위해서 사람보다도 뛰어난 센서들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해서 저희가 중장기적으로는 그 사람이 감지하지 못하는 영역을 뛰어넘는 센서들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차량용 소프트웨어입니다. 그 차량용 소프트웨어는 이런 인공지능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들이 이제 접목이 되면서 차량용 컴퓨터 플랫폼에 들어올 것이고, 이런 인공지능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기술, 그리고 또한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은 아시다시피 러닝을 통해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안정화, 그다음에 검증하는 이런 프로세서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같이 병렬로 진행을 해서 인공지능에 대한 알고리즘에 대한 기술이 자동차에, 보편적인 자동차에 적용될 수 있게끔 저희가 지원할 예정이고요. 이 부분들은 실제로 그 인공지능이 들어옴으로써 발생됐던 그 전형적인 그 판단에 대한 부분들을 뛰어넘어서 이면도로, 골목길 이런 데 관련된 부분들까지도 인지하는, 사람처럼 인지하는 그 소프트웨어 기술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래서 지금 정부 R&D 사업이 그 기획이 되었고, 실제로 이런 그 정부 R&D 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이 자율주행차 기술개발 혁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그 아까 소개해서 받았듯이 저희가 1조 1천억에 관련된 재정을 투입을 받아서 지금 저희가 21년부터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사업은 3대 융합 신기술, 차량에 대한 융합 신기술, 그다음에 통신에 관련된 ICT에 관련된 융합 신기술, 도로 교통에 관련된 융합 신기술,
이 세 가지의 기술들을 병렬로 진행을 하고 이런 병렬된 기술들을 통해서 실제로 통합되는 플랫폼을 만들고 실제로 이를 실현하기 위한 테스트를 하기 위한 서비스 산업 분야까지도 네 번째로 서비스 분야까지 담았고 그다음에 그런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생태계, 법제도라든가 운전자의 그 운전 능력의 평가라든가 그다음에 그 표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자율주행 생태계 총 5개의 전략 분야로 구분을 해서 지금 정부 R&D가 진행되고 있고 21년부터 27년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 산업부 같은 경우에 3천억 원, 국토부랑 산업부는 한 3천억 원, 과기부가 한 2천억 원, 경찰청이 한 1천억대 후반 이런 식으로 해서 재정을 투입해서 이 사업이 진행될 것이고 아까 이 분야에서 보시다시피 자동 차량 융합 신기술에 대한 부분들은 산업부가 주도죠. 그리고 ICT는 과기부가 주도죠. 도로교통 융합 신기술 부분은 국토부랑 경찰청에서 주도적으로 진행을 하고 서비스에 관련된 부분들은 국토부랑 경찰청에서 공공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 민간에서 진행하는 서비스 분야의 그 근간이 되는 공공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서 실제 국민 안전 서비스라든가 교통 약자 지원, 그다음에 도로 모니터링 기술 이런 기술들에 대한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범부처 과제가 추진 중이고 지금 산업부에 관련된 과제들은 현재 그 차량의 인지 판단 제어에 관련된 부분들로 구분을 하고 이런 기술들을 모아서 실제로 그 차량 플랫폼을 만드는 이런 과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주 지금 까만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은 21년에 올해부터 진행되는 과제고 파란색으로 표현되는 악의 조건 측이라든가 그다음 컴퓨팅 모듈 기반 융합 그 영상 인식이라든가 그다음에 시험 평가 기준이라든가 통합적인 그리고 티카 개념의 그 시험 평가 방법 이런 부분들의 과제가 22년 또한 23년에 과제가 같이 런칭될 예정이니 만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정부 과제를 신청하고 같이 그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기술 개발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그런 대규모 예타 외에 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미 있는 그 사업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초안전 주행 플랫폼의 사업이 한 300억 원 규모로 또한 비예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인지 판단 제어에 관련된 부분에 해당됩니다. 실제로 기계가 운전하는 조향기, 제동기, 구동기 이 부분들이 기계가 제어하면서 발생해서 고장이 날 수가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장이 났을 때 기존의 차 같으면 사람이 액션을 취하지만 기계가 주행했을 때는 기계가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해서 실제로 기계가 스스로 그 동작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리던던시라는 하나가 시스템이 고장 났을 때 백업을 해주는 이런 조향 제동 그 구동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걸 이중화가 아니라 삼중화까지도 담당하는 이런 기술이 개발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지원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의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는 가격 경쟁력이 있는 실제 산업부 입장에서는 가격 경쟁력이 있는 이런 사업 그 제품이 나가야지만이 실제로 글로벌 시대를 리드하는 저희 자동차 전통적인 부품 사업들이 산업이 그 안정적으로 글로벌 그 시장 창출을 할 거라고 예측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에서 지금 자율주행차의 지금 기존의 과거라면 미래는 이런 식으로 2중, 3중으로 실제로 차량이 그 알아서 조향, 제동, 구동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5-3 같은 경우에 인포테인먼트 기술 및 서비스 실증입니다. 지금 자율주행차 시대가 전통적인 자동차 산업의 차량을 이용했다라면 앞으로 서비스의 시대가 도래했을 때는 셔틀이라는 새로운 운송 수단이 발생할 거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런 셔틀을 통해서 다양한 시내도로 주행이라든가 관광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특수 목적적으로 운행하는 영역에서 주행하는 차량 플랫폼을 위해서 저희가 차량 셔틀을 만드는 과제가 나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도 한 300억 원 정도 투입해서 지원될 예정인데 지금 현재 이 부분에서 중요한 내용은 실제로 차량 플랫폼에 캐빈 교체형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에버랜드를 예를 들어서 에버랜드에서 이런 차량 플랫폼 위에 아침에는 사람을 이송시키는 그런 캐빈이라는 건 실내 공간입니다. 이런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면 그 낮에는 이제 운전자 그 관광객들한테 편리해지게 식당이라든가 그다음에 영화관이라든가 이런 걸 제공한다라면 또 하나 그 플랫폼 위에 껍데기 캐빈을 바꿔서 저녁에는 숙박으로 쓸 수 있는 이런 형태처럼 미래에 다가오는 자율주행차의 셔틀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 플랫폼은 저속이면서 90도로 차량이 꺾이는 그런 차량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네 번째 과제 인지 예측 기술입니다. 인간이 감지하지 못하는 인지 예측 기술에 대한 센서에 대한 기술들도 저희가 정부에서 그 한 비에타 규모로 진행될 예정인데 이 부분은 아직 런칭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내년에 저희가 런칭할 예정이니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시면 미리 준비하셔서 과제에 참여하시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가장 중요한 4개 센서, 그러니까 사람 아까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인데 지금 레이더에 관련된 부분들은 아직 올해 나갔던 이미지 레이더를 뛰어넘는 레이더가 아직 나오지 않은 관계로 카메라, 그다음에 라이다, 그다음에 초음파 센서를 그 고도화하는 데 쓰일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카메라 센서 같은 경우에 운전자가 블랙 아이스를 보지 못하는 노면에 얼어 있는 상태라든가 노면에 떨어져 있는 그 자그마한 물체들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카메라 안에서 온도를 측정하는 카메라가 같이 내재가 된다면 물질의 속성을 인지하는 카메라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편광 카메라 같은 경우를 저희가 지원할 예정인데 이런 부분들은 수막 현상에 의해서 물체 그 노면에 표시된 차선을 인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한 그 잠자리의 눈에 대한 부분들에 인지하는 그 기술을 접목된 편광 카메라, 그다음에 FMCW 라이다라고 해서 연속적인 원래 기존 라이다라면 빛을 쏘고 받는 한 번 쏘고 한 번 받는 이런 형태로 라이다가 구성되어 있다라면 레이더처럼 도플러 효과처럼 연속적인 주파수를 쏴서 실제로 물체를 인지하고 그다음에 내가 쏜 그 신호만을 캐치하는 실제로 대형차에서 발생되는 라이다에 대한 센서들에 대한 것들을 무시하고 또 하나 그 라이다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그 비가 왔을 때라든가 안개 꼈을 때 인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연속으로 주파수를 쏴서 변조에 대한 변형에 따른 그 센싱을 하는 라이다 그리고 3D 초음파도 기존에 우리 스텔스기에서 썼던 기법인 메타 물질을 이용해서 더 초음파 센서가 갖고 있는 한계를 넘어서 3D 초음파 거리도 멀어지고 그 3D 영역까지도 감지되는 초음파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그 4개의 주요 과제가 런칭될 예정이니 실제로 그 참조해 주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저희가 차량용 반도체는 고객의 그다음에 소비자에 맞는 그 차량용 반도체를 비에타 규모로 그 런칭 시킬 예정입니다. 이 부분도 내년에 진행될 예정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기술이 국내에 내재화되지 않은 부분들을 끌어올리는 사업이 저희 미래자동차 산업과에서 그 진행시킬 비에타 사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고요. 그 혹시 필요한 내용 있으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통해서 그 수요 조사를 받고 의견을 청취하고 있으니 이 부분을 통해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PD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최근 가장 핫한 이슈인 자율주행차 관련해서 정부 정책 그리고 주요 R&D 현황에 대해서 자세하게